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HLB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도래하면서 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1월 말에 칩스앤미디어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17% 넘게까지 오르더라고요. 한번 가격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칩스앤미디어도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20%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네. 1월 말에도 제가 이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비디오 IP 부분에서 가장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오늘은 칩스앤미디어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하루만 17%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18,000원까지도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 오늘 최고가가 18,450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1차와 2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한 22% 정도의 수익이 찍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비디오 IP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칩스앤미디어를 지금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현재도 16,500원이 1차 목표가였기 때문에 지금 수익 매도하셔도 한 10% 이상의 수익이 찍힐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였던 16,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 2차 목표가는 18,000원 그대로 잡으시고요. 3차 목표가도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3차 목표가는 2만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가 16,500원, 또 2차 목표가 18,000원, 3차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용 전선과 관련해서 또 대원 전선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또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14%대 급등이 나와줬어요. 네, 맞습니다. 대원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선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 친환경차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거 외에도 강케이블 수요는 5G 인프라 구축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차의 교체와 그리고 또 5G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1,750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1,820원까지 갔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신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수익을 시켰을 거고 만약에 지금도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를 이걸 1,600원을 잡아드렸어요. 현재가도 1,665원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1,6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1,750원 돌파 시에 1,950원까지 3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기분 좋게 또 3차 목표가를 2종목이나 다시 세워봤네요. 그러면 또 전거래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팡 대체로 아마존 수혜주를 들고 오셨어요. 포인트 모바일인데요. 오늘 장중에 7%대 상승 나와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게 59,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58,000원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쿠팡의 대체 그리고 또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부터는 선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주변 종목들은 오늘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쿠팡에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벤치마킹을 아마존을 보고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쿠팡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아마존 관련해서 또 이제 국내 또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국내 이제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OTT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포인트 모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59,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2차 목표가는 65,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손절 라인대만 조금 상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8,0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5만 원으로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또 테슬라향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장주인 KEC도 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KC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어저께 방송 끝나고 거의 뭐 장 마감 무렵에 한 폭의 큰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오늘은 네.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KEC도 이제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테슬라의 디지털 콕핏을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에 따른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전일 강했던 KEC가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가 HLB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3,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3,65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를 2,700원 잡아드렸는데요. 2,75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거래일 종목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 종목 기분 좋게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 들고 오셨어요? 네, 첫 번째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또 뭐 쿠팡 관련해서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일부 섹터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처음으로 가져온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친환경 소재 섹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고 와주신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친환경 소재 들고 와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라고 주셨습니다. 이 안정적인 선택 이유가 뭘까요? 뭐 지금 시장 자체도 굉장히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네. 친환경 소재 관련해서는 너무나 섹터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소재 관련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뭐 친환경 소재 부분에서 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영화학을 가져왔습니다. 삼영화학 조금은 생소한 네. 종목인데요. 그러면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강보합권 흘러가고 있고요. 3,2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삼영화학 어떤 점을 보시고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삼영화학은요. 캐파시터 그리고 포장용 필름 전문 제조업체인데 캐파시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캐파시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필름이고요. 어떤 이제 재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캐파시터 필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나 전기차 콘덴서 소재로도 쓰이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인버터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전 콘덴서에도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컨덴서 그리고 인버터 안에서 가장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유일한 캐파시터 필름을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에 위치해 있고요.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보통 이제 일본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었었는데 일본의 뭐 토레이사나 왕자 제지사가 1등, 2등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영화학에서 캐파시터를 개발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캐파시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에서 가장 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이제 밀려드는 공급에 의해서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늘려서 최대치로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파시터 외에도 친환경 PO 필름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 필름 같은 경우는 다음 화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PO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PVC 같은 경우 보통 대체로 이제 친환경 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PO 랩으로 좀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삼영화학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PO 랩을 계속해서 개발 생산해가지고 납품이 시작됐었는데 이게 이제 PO 랩 같은 경우는 음식 그리고 식품용 포장의 랩으로 사용되는 주요 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오랩 부분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거 뭐 친환경 랩뿐만 아니라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식품용 랩 그리고 또 산업용 랩까지도 계속해서 다양한 랩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언택트 시대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포장용 랩이라든지 또 식품용 랩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캐파시터 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친환경 소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또 친환경 차에도 대부분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삼양화학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포장재까지 모멘텀이 좀 넓게 위치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서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그동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최근에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2,84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이 박스권 라인대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대로 가져왔고요. 2,9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47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3,83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화학 이렇게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지금 시장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두 번째 네. 섹터는 가상화폐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가상화폐 섹터,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맞습니다. 경신해내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지금은 멈추자. 너무 급등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게 전일 제가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을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멈추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지금 위지트도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기술투자, 뭐 비덴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3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하지만 오히려 지금 장중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우리 증시가 끝나고 나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차익 매물이 출회돼서 폭락이 나왔을 때는 다음 날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하겠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상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야 좀 더 안정적이고 바로바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그에 따른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판단에서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는 어렵다.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대안주로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럴 때마다 항상 후속 섹터로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 관련 섹터고요. 보안 관련 섹터에서 가장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온시큐어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전에 보안 섹터에서 이 네. 라운시큐어 들고 오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대장주였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대장주로 볼까요? K사인과 라온시큐어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라운시큐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3,4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재료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의 후속 섹터를 이제 보안 관련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항상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이 나왔을 때마다 이제 거래소 자체가 이제 보안에 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해킹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번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해킹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일 때 다시 한번 해킹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번 제기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보안 관련 섹터. 사실상 이제 디지털 뉴딜에 제가 보안 관련 섹터가 이제 끝판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뭐 자율주행, 또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또 뭐 드론뿐만 아니라요. 5G 인프라 구축, 또 디지털 SOC 구축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뉴딜의 가장 끝판
끝판왕은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른 해킹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안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거의 급락이 나온 상태인데 비교적 지금 보안 관련 종목들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될수록 보안 관련 섹터는 다시 한번 주목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요. 다시 한번 보안 관련 섹터인 라운시큐어를 가져왔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보안 인증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생체 인증 솔루션 부분에서 1위 기업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이제 세종 정부 청사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시작으로 이제 뭐 우리 그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고 뭐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계속해서 이제 모바일 신분증의 사업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모바일 공무원증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라운시큐어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고요. 또 그리고 모바일 보안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라운시큐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 미래차, 5G뿐만 아니라 모바일 공무원증까지 넓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보안 관련 종목들은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끝마쳐가는 단계다라고 판단돼서요. 라운시큐어를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05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3,100원이나 3,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7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4,15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운시큐어 두 번째 종목까지 가격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더 많은 이야기 매니저님과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오늘은 혹시 무료 방송 켜실까요?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무료 방송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 계속해서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전일 같은 경우 시장이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은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2월 달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관심 섹터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판단 잘 해야 3월 달에 또 실적 시즌 그리고 또 상패 시즌을 잘 피해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 또 관련 섹터에 대해서 오랜만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고드 사이트에 오후 4시 1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10분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달릴까? 말까?